이번 영상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자전거 도로예요.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가 한 대 갑니다. 2명 탔네요. 자, 2명 타면은 빨리 못 가고 이렇게 좀 이리 가네요. 뒤에 자전거 한 대 빨리 오는데, 으악, 자전거! 아이, 저 앞에 자전거가 저기서 좌회전 하려고 그랬네. 한 바퀴 돌려고 그랬나요? 여기서 꽝! 여러분들이 이거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 저 앞에 가는 자전거, 뒤에 자전거. 자, 앞에 자전거 더 잘못했다. 1번. 뒤에 자전거 더 잘못했다. 2번.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가는 자전거, 저기서 좌회전하는 자전거 잘못했다. 뒤에 가는 추월하는 자전거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제가 AI에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쭈루룩 도표, 그리고 마지막 핵심 요약. 자동차 보험 필수, 운전자 보험 선택. 과연 운전자 보험이 선택일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방송한 것이 앞으로 자전거 사고 나면은 아, 이거 보세요 하면 돼요. 앞자전거 더 잘못했다 70%, 뒷자전거 더 잘못했다 30%. 지금 이분께서 질문하셨어요. 뒷자전거가. 아니, 이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깜빡이 손으로라도 하고 뒤를 보든가 이렇게 썼어야지. 갑자기 누르면 어떡해요. 일반적으로 자전거, 앞에 가는 자전거보다 먼저 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나갑니다. 예. 띠링띠링 소리 잘 안 나잖아요.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 앞 자전거 옆으로 비켜줄 때 그때 지나가죠. 예. 저도 양재천 걷다 보면 자전거들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번 사고 관련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법원 판결. 지난 2009년도에 나온 건데요. 이거 경찰에서요. 경찰에서는 뒷차를 가해자라고 한대요. 자전거 원래 한 대씩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대씩 못 간다. 두 대씩 못 가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도 앞뒤 관계로 보는 거죠. 근데 앞뒤 관계였다가 지금은 이게 참 앞뒤 관계니까 뒷차는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유지하고 앞차를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든 뒷자전거 가해 차량이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서울경찰청에 이의제기했더니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 94278 원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월 3일에 선고됐어요. 예, 이 원심 판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 보면요. 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옆에 뒤에 차가 오면은 그럼 뒤에 바로 차가 오면 안 되잖아요. 차가 안 올 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미리 알려줄 때 어떻게 하나요? 깜빡이 켜야 되겠죠. 깜빡이나 깜빡이 없어 손으로라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자전거도 역시 차다. 예, 자전거도 차죠.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이게 차예요.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때는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줄 우려가 있을 때는 그때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된다.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운전자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는 손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나 옆으로 좌회전할 거야 이런 걸 알려야 된다. 예. 원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이에요. 피고는 자전거를 몰고 한강에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 예. 제가 이 다리 수술하기 전에는 종종 산책하던 그 길입니다. 양재천, 탄천 같이 만나는 거기에요.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시속 30km 정도로 가고 있었다. 앞에 가고 있었어요. 자전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원고 여기서 달려오는 거예요.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게 뒤에서 우측 도로에 여기 중앙선이 있어요. 요쪽으로 추월하려고 좌측분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요 앞에 가던 자전거가 여기서 나 이쪽으로 빠져나가야지. 그래서 갑자기 좌회전했다. 좌회전하고 가는 차랑 부딪혔다.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가던 자전거 나 이제 여기 빠져나갈 거야. 그래서 좌회전했어요. 여기서는 앞에 자전거 좀 천천히 가 나 먼저 가야지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한강변 산책로로 옆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기 아래층도 있고 위에층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빠져나가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서 핸들을 틀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대각선으로. 그런데 뒤에 오던 원고는 그 충돌을 피해 급하게 정지하다가 부딪혀서 가볍게 넘어졌다. 뒤에서 오는 자전거 넘어져서 다쳤다는 거예요. 척골 상단, 그 여기네요. 손목에는 뼈. 그게 다쳤다.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하려는 픽으로서는 내가 미리 좀 이렇게 나 이쪽으로 갈 거예요라고 수신을 한다든가, 또 하여튼간 뒤에서 가까이 오는 자전거를 좀 뒤를 이렇게 살펴본다든가, 보고 자전거 내가 다음에 가야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쑥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좌회전한 앞자전거에게 뒷자전거 손해배상 해줘라.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앞차가 뒷차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주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맞네. 그래, 앞에 잘못했네. 앞차가 잘못했어. 아니, 수신호 해주고 그다음에 뒤를 보고 그랬었어야지. 뒤에 오나 안 오나 보고 수신호 먼저 하면서 뒤를 보고 없을 때 갔어야지. 왜 슉 들어왔어. 그래서 앞자전거가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야, 너 잘못 있어. 바로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럼 이 대법원 판결은 누가 더 잘못했다는 건가요? 대법원 판결은 앞자전거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앞자전거에 잘못이 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앞자전거 수신호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란 얘기냐. 자, 그럼 대법원 판결은 누가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1번 앞차가 더 잘못했다. 2번 뒤차가 더 잘못했다. 자, 앞자전거 다 잘못했다. 1번. 아이고, 왜 이래. 앞자전거 잘못했다. 1번. 뒷자전거 잘못했다. 2번. 대법원 판결은 누가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투표 시작. 하하, 제가 이게 왜 재밌다는지, 왜 중요하다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대법원 판결 이거, 네. 아니, 대법원 판결 보면 앞자전거가 수신호도 안 하고 뒤도 안 보고 그렇게 들어가면 돼? 잘못했잖아.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자전거도 잘못했네라는 의견이 지금 몇 %입니까? 거의 90%로 가고 있네요. 예. 90%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투표를요. 자, 대법원 판결은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대법원 판결은 앞자전거에 잘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판결한 항소심이 맞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87.5%는 앞자전거 더 잘못, 뒷자전거 더 잘못 12.5%.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요, 몇 대 몇을 판결 안 해요. 앞자전거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앞자전거 너 왜 이때 들어왔어? 너 잘못 있어. 너도 잘못은 있는 거야.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9년 그 판결, 원심 판결이요. 항상 그래서 원심 판결을 봐야 됩니다. 원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11월 3일에 선고된 2009나 23282. 저 판결에서는 몇 대 몇을 했을까요? 앞자전거가 더 잘못했다 그랬을까요? 뒷자전거가 더 잘못이다 그랬을까요? 이게요, 원래 1심에서는 앞자전거 잘못 없다. 뒤에서 가는 차가 100% 잘못이다 그랬었어요. 예. 근데 항소심에서 아니야, 앞자전거 잘못 있어. 그럼 잘못이 몇 %일까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경찰청에서는요, 이럴 때 앞자전거도 잘못 있잖아. 그럼 앞자전거 가해 차량이야. 이런 식으로 잘못, 예, 그렇게 지칭가 됐을 때 잘못 써요. 이거는 대법원 판결은요,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사건은요,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네이버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차정구 후방주시 SBS 뉴스 이렇게 찾으니까, 자, 여기 나오네. 여기. 네, 여기 있네. 자동차 운전자로 후방 안전 살펴야. 그럼 이게 2009년도 건데 뉴스가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뉴스 2009년 11월 8일 2009년 11월 3일 날 판결 선고된 것이 일주일 있다 판결이 이제 이때 주말일 거예요, 아마. 대체로 주말에 저런 법조 기사가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앵커가 자전거 탈 때도 자동차 운전자처럼 후방의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사고 관련해서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럼 볼까요? 지난해 8월 문모 씨는 한강변의 보행자 자전거 경영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문 씨보다 앞서 달리던 오모 씨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했고 문 씨가 이를 피하려고 급정지를 하다 넘어진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 그대로죠? 문 씨는 앞서 달리던 오 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자, 이 중앙선이에요. 여기는 보행자도 가고 자전거도 갈 수 있어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앞에 자전거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앞에 자전거 가고 있었고 뒷자전거 여기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천천히 가요. 그래서 여기서 쭉 지나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평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그래서 다쳐갖고 너 왜 뒤에서 자는 건데 왜 갑자기 나와? 그게 너 잘못 있어 그랬는데 1심은 아니야. 뒷자전거 잘못이야. 뒷자전거 잘 봤어야지. 앞자전거 잘못 없어. 이렇게 판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소한 거죠. 항소심은 뭐라 그랬을까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까운 뒤쪽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오 씨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액의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뭐라 그러나요? 앞자전거 20% 잘못이에요. 뒷자전거 80이고요. 근데 대법원 판결만 보면 앞자전거가 더 잘못한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예. 뒤에서 가는 자전거 저 지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전거 양보해 주는 걸 보고 지나갔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 앞자전거는 뒤를 살피지 않고 앞자전거 20, 뒷자전거 80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행 도중에 손으로 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려 살피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 후방 주시 의무가 없다는 오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할 때는 뒤에서 오는 차나 자전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네. 한 변호사 얼굴 옛날하고 지금 어때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할 때는 뒤에서 오는 차나 자전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고요. 이번 사고 앞 자전거가 20, 뒷 자전거가 이번 70입니다.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고 몇 대 몇이 적당한가요? 자, 이 사고도 아까 그 판결에 의하면은 뒤에서 가는 자전거가 앞 자전거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 자전거도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 대비해서 좀 저 뒤를 좀 살피고 수신호도 좀 해주고. 자, 여기서 이거는요. 이거는 왜냐하면 한 길이기 때문에 한 길. 차로가 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요. 아까 보시던 그 뉴스를 좀 더 들어보실까요? 요 다음에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앞서 달리는 사람이 후방 주시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해 법원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 최대 80%까지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웃기죠? 깜빡이가 갑자기 팍 들어오더라도 최대 80이라고? 아이고, 그때는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블랙박스 별로 없을 때. 블랙박스 별로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보험사 맨날 그러잖아요. 예, 차로 변경 중일 때는 70대 30이야. 아, 깜빡이 안 켜서 80대 20이야.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100대 빵이잖아요. 왜? 아니, 한문철 TV가 생겼으니까요. 이게 2009년도만 해도 진짜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왜 이걸 갖다가 기사화했냐면은 자동차는 갑자기 팍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자동차가 더 잘못 아니냐. 근데 자전거는 왜 뒷차가 더 잘못이냐. 그 이유는 자동차는 차로 변경이잖아요. 차선을 쑥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까 자전거는 한 차로잖아, 한 차로. 만약에 차선이 두 개인데 거기서 갑자기 뚫었다. 자전거 도로에 그런 데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뒷자전거가 앞자전거에 대해서 지나갈 때는 저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조심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앞자전거보다는 불박차 저 앞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봅니다. 보행자에서 멈춰야죠. 근데 들어가다가 아이고 멈추긴 멈췄어요. 어허, 다시 볼까요? 여기서 지금 여기 멈췄어야죠. 여기 정지선이 없으면은 여기쯤에 멈춰야 돼요. 여기쯤. 근데 불박차가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저 횡단보도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 한 칸이요. 여기 한 2.5m 될까요? 한 여기쯤까지 간 것 같아요. 아유, 야, 옆에 섰어야지. 근데 보행자 지나가다가 뭐야? 예,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보행자가요. 다쳤다는 거예요. 나 다쳤어. 너 때문에 놀랬어. 네, 접촉됐다고. 근데 부딪히진 않았어요. 저거 아까 보면 저거 한 2, 3m는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저걸 입원한다고요? 근데 경찰은 저걸 비접촉 교통사고로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저거 대인 접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로 다치나요? 어딜 다쳤을까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휘청거리지도 않았는데 두통을 호소하면서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다수의 병원에 몇 주째 통원 치료 중이랍니다. 아, 저걸 왜 다치죠? 차가 갑자기 와서 끽 해갖고 이것도 아닌데요. 저때 두통이라고요? 근데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는 안 했대요. 접수는 안 하고 당신 이거 내가 접수하면 당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불려지니까 빨리 보험 접수해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아이고 보험사에서 이거 접수해 주나요? 아니 이걸로 다친다는 게 말이 돼요? 접수 안 해줬대요. 예, 나는 보험사에 접수를 해줬는데 보험사에서 대인 그 지급보증을 안 해줬대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이 질문자가 경찰에 갔대요. 경찰에 가서 아니 이거 보험 사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조사를 하더니 이거는요 오히려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그래서 당신 처벌받으라고. 보험 사기로 조사해 주실 때 보험 사기는 보험사에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어야 하는 거지. 이게 개인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보험 사기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갔더니 이거 조사해 달라고요? 이거 교통사고네요. 그러면서 보험 사기는 조사를 안 해주고 질문자에 대해서 요거 검찰의 판단 받아보세요. 내가 볼 땐 당신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다친 거 나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에서만 수사 의뢰 및 고발을 해야만 경찰은 조사할 수 있는 걸까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요. 여기에 의해서 보험 사기라는 것은 보험 사고 발생 원인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험자를 기망해서 그 보험금 청구하는 거 이거는 보험 접수만 하더라도 실행이 착수가 되는 거거든요. 접수해달라 그래서 질문자 불박차 운전자가 접수해줬잖아요. 그것으로 실행이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또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도 피해자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요 건너가서 이 사람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경찰은 보험 사기로 보험사에서 수사 의뢰나 고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 운전자가 가서 저거 보험 사기 당한 것 같아요. 그때 수사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소는 내가 피해자이면서 직접 정하는 게 고소고요. 고발은 피해자인 제3자가 수사해 주세요 하는 게 고발입니다. 경찰은 불박차가 가해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내가 가해자가 돼서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직접 청구권 행사하면 보험사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로 인해서 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죠. 그럼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 불이익을 당하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당신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은 당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받을 거야. 그럼 나는 부담이 되죠. 겁이 날 수도 있죠. 그럼 그게 공갈미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은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는 조사해 줄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보험에서만 조사해달라고 그럴 수 있죠? 보험 사기가 이게 혐의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인지라고 합니다. 고소나 고발이나 진정이 없이도 직접 이거 범죄 혐의가 있네? 그래서 수사하는 걸 인지라고 그래. 인지. 내가 인지해서 수사한다는 거.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운전자가 저거 보험 사기 같아요 라고 했는데 왜 경찰은 안 해준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보험 사기로 수사 의뢰 및 고발해달라고 가서 얘기해보세요. 우리 보험사에. 근데 보험사에서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우리 보험사 돈 나간 게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해요?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갖고 있는 판례에 보면은요. 수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수원지방법원에서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자,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요. 보험사의 허위의 자동차 사고 발생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보험사의 허위의 자동차 사고 발생의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 보험사에 접수해 주세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부딪힌 줄 알고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면서 보험사에 불박차 운전자가 신고했거든요. 접수했거든요. 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 안 받아준 거예요. 보험사에서 안 받아줬다. 그럼 보험사에서 안 받아준 건 보험 사기 칠려다가 이제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물론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실행 착수가 된 거거든요.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그렇다면 이번 사고도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로 수사해달라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그거보다는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경찰에서는 이거 보험 사기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비접촉이야. CCTV 보니까 CCTV 봤더니 몇 미터라고 돼 있을까요? 네, CCTV에서 1.5 내지 2m 떨어져 있다랍니다.
아까 바로 붙은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한 2m 가까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아, 근데 2m 떨어져서 블록서 멈췄다. 거기서 피청 의리자인데 다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 경찰에서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이게 보험사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어야만 수사한다. 아, 이것도 앞으로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 이분께서는요 운전자 보험이 없대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은 경찰이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 보행자 보험 위반된 거, 제가 이거 맡으면 좀 무혐의 될 것 같거든요, 검찰에서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검찰에서 무혐의 받도록 노력하시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무혐의 안 된다 그러면 네, 법원에서 꼭 무죄 받으시기를. 불박차 가다가요. 제한 속도는 60. 잘 가고 있는데 이거 뭐야? 아니 저 트레일러가 와, 이 쇳덩어리 이렇게. 와, 저거 어디쯤에서 보일까요? 아스팔트 색깔하고 비슷하게 생겨갖고 저 쇳덩어리 요거 안 보이죠? 예. 뒤에 따라갈 때는 보이겠지만 저렇게 돼 있으면은 이 쇳덩어리가 언제쯤 보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에 1번 저거 한 20m에서 보일까? 2번 30m에서 보일까? 3번 40m에서 보일까? 5번 4번 50m에서 보일까? 언제쯤 저기 보일까요?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게 이렇게 떠 있으면요. 아니, 바닥에 붙어 있는 것 같으면 보이지만, 저게 떠 있으면 저게 눈에 들어올까요? 투표 시작. 한 20m쯤에 왔을 때 보일 것 같다라는 의견이 90%. 제한속도 60도니까 20m에서 보이면 못 피하는 거죠. 30m에서 보일 것 같다가 6%. 40m에서 보일 것 같다가 2%. 50m에서 보일 것 같다가 2%. 50m에서 저게 잘 보일까요? 멀리서 보면 저게 저 뒤에 숲도 있잖아요. 요 뒤에 숲도 있어서 여기에 보호색이 되잖아요. 또 바닥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래저래 보호색이 돼서 이게 보일까요? 경찰은 불박차 가해 차량이랍니다. 그 이유는 이걸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했어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 보니까 규정 속도 60이다. 저거 언제쯤 보일까? 저거 평균 58.8로 가고 있었는데 이때 정지거리가 33m다. 33m에서 멀리 보였으면 피할 수 있고 33m보다 더 가까운 데서 보였으면 못 피한다. 네, 그게 무슨 분석서야. 아이고. 그래서 58.8로 달리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저거를 먼 거리에서 봤었다면은 피할 수 있고 가까운 데서 봤다면 못 피한다. 국가수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국가수까지 갔어요. 국가수. 예. 국가수 결과는 여기 있네요. 저거 언제 발견할 수 있었겠느냐. 그걸 피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이게 A, B, C, D를 갖다 이렇게 찍었는데요. 사진이 있을 때 사진은 안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 날 때가 여기인데요. 63m 뒤부터 봤는데 거기서는 안 보일 것 같고 여기쯤 그러니까 42m쯤에서 보일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저런 걸 국가수에서 분석을 하나요?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뒤가 보호색이고 그런 거 이렇게 딱 뚫어져라고 블랙박스 보면 보이겠죠. 근데 특성이 있잖아요. 저 뒤에 숲이 있고 아스팔트 색깔하고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요, 불박차가 요때쯤 보였을 것 같다. 그 요때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3.3에서 41.1을 빼니까 42.2m다. 42.2m 전에 보였을 거다. 그러면 33m면 멈출 수 있잖아요. 그 33m 멈출 때 왜 못 멈췄냐? 그게 불박차 잘못이다. 국가수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 시속 59 정도로 가고 있을 때 33.5가 필요한데. 근데 42.2m에서 보였어야 된다. 거기서 바로 급제동했으면 피할 수 있어야 된다. 불박차 피할 수 있는 못 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런 거 합니다. 저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날 저 시력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도로교통공단은 정확치 않아요.
언제 발견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국가수에서는 일찍 발견했어야 된다. 그래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아니 설령 일찍 발견하다 하더라도 위험하게 이렇게 아니 거기서 뭐 발견하고 삑 하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게 뭐지? 뭐야? 뭐 이러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수에서 42.2m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33.5면 멈춰야 된다. 근데 왜 못 멈추고 들이받았느냐? 이 결과에서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확정지었답니다. 이거 경찰청의 이 시정에도 똑같겠죠? 법원에 소송해 보세요. 불박차 보험사가 어딘가요? 불박차 보험사 응원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불박차 보험사 DB네. 근데 상대도 DB네. 그럼 DB가 DB 상대로 소송 못해. 본인이 해보세요. 본인이. 예, 본인이. 네, 본인이 나홀로 소송해 보세요. 제한속도 80도로입니다. 80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2차로 뻥 뚫려 있고 1차로 좀 막혀 있네요. 2차 들어오네. 들어오다가 멈추면 어떡해.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쭉 가는데 1차로에서 요 차가 들어와요. 앞으로 갈 줄 알았죠? 근데 그냥 멈추네요. 저 차 들어오고서부터 사고 날 때까지 여기서 이때부터 하나, 둘, 셋, 꽝. 요 앞에 어떤 차가 또 들어온 거예요. 앞에 다른 차도 이 차가 멈춘 거예요. 불박차 들이받았어요. 네, 요 차의 보험사는 뭐라 그러느냐? 요 차 보험사는 아니 왜 뒤에서 들이받아? 뒷차 100% 잘못이야. 불박차는 아니 네가 시속 80도로에서 제한속도 80도로에서 그걸 갑자기 들어서 멈추면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100%야. 그리고 저 앞에 뛰어드는 차 경찰에서 그 차는 빼고 그 차는 빼고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요 차랑 어떻습니까? 1번 뒤에서 들이받은 불박차 100%다. 불 100. 2번 불박이 더. 네, 불 더. 3번 앞더. 예, 앞더. 4번 앞백. 예, 양쪽 보험사에서 서로 100대 빵이라고 주장한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 투표 시작. 앞차 100%라는 의견이 64%,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있다는 의견이 36%. 변경후 급제동일 때는 당연히 변경후 급제동차가 더 잘못이죠. 저는 이거 지난번에 앞차가 70%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예. 앞차가 변경급제동 70%부터 보통 시작하거든요. 70 내지 제한속도 80도로면은 100%까지 생각할 수 있죠. 불박차가 저 앞에서 깜빡이 저 막혀 있구나. 막혀 있고 막혀 있네. 이때 깜빡이. 이때부터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하는 측면에서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뒤를 보고 들어와야죠. 뒤를 보고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때는 이거 3초 만에 어떻게 멈춰? 이건 못 멈추죠. 그런 측면에서 100대 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차 잘못이 최소한 앞차랑 그 앞에 또 들어온 차랑 일단 합쳐서 70 내지 100%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이게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법원에서 100대 빵. 불박차 보험사가 DB예요. DB가 앞차 보험 상대로 소송 걸었어요. 이거는요. 앞차와 그 앞에서 껴드는 차, 그 둘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 둘이서, 거기서 서 있다가 들어오면서 뒤에 차가 오는데, 그 들어오고, 또 그 앞에 또 들어오고, 그럼 둘이서 잘못한 거지. 불박차 뭐 잘못했느냐. 불박차로서는 들어오는 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 예상할 수 없다. 100대 빵. 아이고, 오랜만에 시원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원합니다. DB에서 이런 판결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게 있을 때, 봐라, 100대 빵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가 있는 판결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네, 오른쪽은 이런 아이고 저 보이나요? 여기서 앞을 보고 가는데 이때 나오네요. 요때 빠르면 요때 발견하고요. 아니면 요때도 요때쯤 발견하겠죠. 예, 이때 바로 달리는 차 속도 지금 19km라고 돼 있네요. 예, 여기서 아이고 겨우 멈췄는데 예, 19보다는 앞이죠. 1초 내지 2초 전이에요. 1초 내지 2초 전. 19. 예. 이제 막 속도 내서 가려고 그러던 중이었네. 네, 이제 쭉 가려고 그러던 중. 그러다 예, 이번 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 차 대 사람 사고 난 이후로 내 차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이거 즉결심판 가서 정식 재판까지 가려는 게 무섭기도 하네요. 네. 자,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일만 잘못 있어도 유죄랍니다. 당신 판사 앞에 가서 즉결심판 받아도 유죄야. 무조건 되고 이건 당신 유죄야.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즉결심판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은 서류랑 자료 다 나면서 당신 줄 그어질 수 있어. 빨간 줄.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사관은 나는 한문철 TV 그거 뭐 신뢰하지 않아. 그냥 그 질문한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듣기 좋게. 예, 그래서 실제로 돈 못 주는 거야. 마음대로 해. 괜히 한 변호사 말 듣고 즉결심판 그거 했다가 당신 한 줄 끄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4만 원 내. 4만 원. 예. 그래서 일단 고지서 달라고 그랬어요. 10일간 고민 좀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그랬더니 뭐 이런 걸 고민해. 한심하다. 한심하고 피곤하다는 듯이. 즉결심판할 거 지금 얘기해! 바로 보내줄게!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듣는 사람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예, 변호사님, 즉결심판 가서 유죄 받을 수도 있지만, 예, 또 즉결심판에서 유죄 나오면 정치재판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처음 변호사님한테 그렇게, 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조사관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당신 말이야, 유죄야, 무죄 안 나와. 한 변호사 말 듣지 마. 예. 일만 잘못 있어도, 99대 1만 있어도 당신 유죄야.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참, 법을 잘 모르니까 그 조사관이 말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무죄라는 말에 제가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법을 잘 아는 경찰관이 그러니까, 난 그 유죄인가 봐. 깨갱. 근데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 한문철 TV 18,890회에서, 예, 거기서 무죄 나온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죠? 자, 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즉결심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국선 변호인 선임해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이거 저 무죄 받고 싶습니다. 좋은 선례로 남기고 싶습니다. 즉결심판 받고 왔습니다. 근데 판사가요, 4만 원 내래요. 범칙금 4만 원이거든요. 4만 원 내. 유죄 받았어요. 참 판사가 영상을 몇 번 봤어요. 보고서도 유죄래요, 유죄. 유죄래요. 네, 7일 이내에 하여튼 벌금 내든지 정치재판 청구하든지 알아서 하라는데 정치재판 가서도 유죄면 당신 빨간 줄이야? 와, 그렇게 경찰들이 얘기하는 말 듣고 보니까 그게 그냥 저 유죄인가 봅니다. 이거요. 예. 그러나 심기일전에서 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정치재판 가겠습니다. 예, 정치재판 청구해서 다시 받아봐야 되겠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금 4만 원 빨간 줄 간다고요? 사회생활에 지장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지장 없습니다. 경찰관이 그런 말 하는 것에 겁먹고 포기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 영원히 운전자 잘못해서 끝나겠죠. 예, 끝까지 가보세요. 예, 끝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도 해보세요. 네,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이게 그러고서 한 2달 지났네요. 드디어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어떻게 받았을까요? 예, 변호사님이 응원에 힘있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쭉 설명했습니다. 예, 유튜브 내용 참고해서 국선 변호인께서 변호사님 유튜브 설명해 주신 거 참고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근데 처음 발견한 순간 과연 내가 정지거리는 이거 반응 시간도 있지 않느냐, 반응 시간. 그러면 시속 한 20km 가고 있으면 1초에 5.6m잖아. 5.6m고 끼. 예. 안 보여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그런데, 여기에서 판사님께서, 네, 이렇게 얘기하시네. 판사가 검사한테요. 피고인의 제목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전방주시 태만이라고요? 영상 판독하기를 원하시나요? 피고인, 2달 걸릴 텐데요. 그래서 이거 보이는 걸 판독해 주세요. 즉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할 것이냐 마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 나오면 항소심에서 이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달라고 그러려고요. 자, 판사님께서는 50도로에서 19로 가고 있었다. 인도에 사람이 나올 수도 있구나를 미리 봤다면 멈출 수 있을 것이다. 판사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차사에서 퍽 튀어나왔고 1톤 트럭 앞에서 나서 더 안 보였다. 어떻게 피하느냐. 예, 으악 하면서 브레이크 잡았지만 늦었다. 불박에서는 사람이 먼저 보이지만 운전자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인다.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선고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방주시 아니라고? 바로 멈췄는데? 주차되는 차사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그거 예상하라고?
어떻게 예상해? 무죄. 감사합니다. 4만 원 내고 A똥발 벗구나 생각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죄죠. 예, 무죄 판결. 예, 피고인은 무죄. 내용은요, 그거 어떻게 피하냐 이거예요. 운전자에게 주차돼 있는 그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는 그 사이에서 사람 톡톡 튀어나오고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럼 한 칸 쉬었다 가라는 얘기냐? 잘못한 거 없다. 예, 20km 정도 가다가 예, 빠르지도 않았다. 그럼 바로 브레이크 잡았다. 내가 무슨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냐? 아이고 1심에서 판사가 좀 1심이라다 직전심에서 판사가 좀 잘 좀 봐줬더라면은 이렇게 힘들게까지 안 가도 좋았을 텐데 경찰관이 그냥 겁주고 그래서 예, 포기하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가셔갖고. 평온한 샵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날벼락? 예, 이런 날벼락이 또 있을까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이거 뭐야? 차바퀴가 와 있어요, 차바퀴. 무슨 일일까요? 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시죠. 와! 저기 덮쳤어요. 차가 날라와갖고, 이렇게. 저 차는 어쩌다가, 불박사는 목격 차량입니다. 저기 저 차가 아니 여기서요 쭉 가는데 저 뒤에 가던 차가 이쪽으로 해서 깜빡이도 안 켜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직접차로 해서 좌회전할 건데요. 이 차가 직진하려는 듯이 보여집니다. 예, 깜빡이도 없이 먼저 가려다가 여기서 꽝! 그러니까 튕겨서 부앙! 해갖고 저 점프를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 사망으로 이어질 뻔했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평온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야, 좀만 더 뚫고 들어왔으면 바퀴가 여기까지 들어왔다 나갔어요. 근데 그 1차로에 직진금지가 없죠. 저럴 때 직진금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런 곳은 직진금지를 해줘야 됩니다. 직진금지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직진금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차가 직진하던 중에, 물론 상대차는 나중에 그럴 거예요. 저는 원래 좌회전을 좀 크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직진했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설령 직진했다 하더라도 직진금지 없으면 지시위반 처벌 못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래서 보험 처리를 끝나는 거죠. 근데 인도를 갖다 뚫고 들어가고 인도에서 점포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인도 침범 사고가 될까요? 아이고, 그건 내가 인도로 침범해야지 다른 사람 부딪혀서 넘은 거는 인도 침범 사고도 안 돼요. 인도에 누가 가고 있었으면 사망했을 거예요. 사망을 크게 다쳤을 거예요. 사망 사고만 처벌받지만은 부상당했으면은 인도 침범 사고로 되지 않고 그냥 종합범 처리를 끝냅니다. 여기 계시던 이 두 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저 차가 좀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을 안 받는데요. 네, 처벌은 안 받아요. 그러나 지금 이 샵, 이게 어떤 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샵 이거 다시 매장 다시 복구하는 시간 오래 걸리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제대로 해줄까요? 보험사가 만약에 내 손해가 100만 원이면 보험사는 반도 인정 안 해줘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분은 저 차가 처벌받으면은 받지 않으려고 형사합의금이라도 제시할 텐데 처벌도 안 받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매장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또 원래 예약돼 있는 손님들 오셔야 되는데 손님들 다 또 다른 데 뺏길 수도 있고 유형 무형의 손해 그거를 보험사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요거요. 다시 요거 문짝 해주고요. 요 망가져서 그거 해주고요. 그것도 또 어떨 때는 중고 가격 얼마예요? 그러면서 새 것도 인정 안 해주려고 그럴 때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품 사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진짜 막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이제 화가 납니다. 모든 보험사가 다 그래요. 그럴 때는 이 두 분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손해본 것을 좀 어느 정도라도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위자료는 내가 죽거나 다쳤을 때 인정돼요. 그런데 내가 죽거나 다친 건 아니잖아요. 이분은 좀 다쳤을 수도 있겠네요. 요 검은 옷 입으신 분이요. 검은 옷 입으신 분은 여기서 이분 다쳤겠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저 파란 옷 입으신 분, 저분은 피하셨어요?
저분은 좀 이렇게 피하면서 조금 다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뭔가 파편도 튀고 유리 같은 것도 찍히고 진단해봤자 한 2주, 많으면 3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주, 3주 그러면 보험사 위자료가 15만 원입니다. 그거 되겠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PTSD가 큰 거예요. 바깥에 차 소리만 크게 나면 또 다 달려들 줄 모르잖아요. 불안해서 얘 맨날 불안해하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도 필요할 거예요. 신경정신과에서 이제 상담도 필요할 거고요. 그 트라우마에 대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이 시원치 않으면요. 그럴 때는 나의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배상해달라. 굳이 그거 신체 감정 안 받더라도 판사가 딱 보면은 요거는 보험회사에서 한 15만 원 드릴까요? 많이 들으면 20만 원 드릴까요? 많이 들으면 30만 원일까요? 예,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그것에 글쎄요. 판사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거 제 경험에 이 정도면은 최소한 1인당 300만 원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300만 원 거 되겠어요?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또 그 이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배상 해주겠다는 게 시원치 않을 때는 소송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직진금지 표시를 여기다 왜 안 해놨을까요? 여기는 직진금지 표시가 필요한 곳인데 직진금지 표시는요. 오른쪽에서 직자가 들어간 데는 이제 왼쪽에는 직진금지를 해줘야 돼요. 아주 모범적인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직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직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여기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도 직진금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요. 송파 위례점. 그 송파구네,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좀 되게 복잡하고, 이거 뭐, 전부 다 이거, 뭐 직진금지 여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직자가 들어가면은 여기 직진금지 표시해주는 게 옳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에피소드 1, 2, 3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 그 차단기 자주 망가진대요. 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나가는 차가 글리 나가면 어떡해. 아니 여기서요. 똑바로 가야지. 가운데로 가면은 작동을 왼쪽이 작동했네. 이쪽으로 오다가 그 이쪽이 작동했네. 근데 왜 이쪽으로 나가? 그럼 저거 부러뜨리는 거죠. 예. 가다가 그래놓고 죄송합니다 했으면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할까요?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저 차는 그냥 가버린답니다. 아이고.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에피소드 2.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가다가 으아! 아니 오토바이 이거 옆으로 가지. 아이고. 다쳤을 때 그냥 가네요. 에피소드 3. 이번에는 저 차가 들어오네요. 저 뭐야? 요 차 들어왔어요. 예. 전 입주민 차인가 보죠? 근데 뒤에 뭐가 들어오나요? 택시 같은데? 택시. 어떤 아파트는 택시는 열어주던데 택시 안 열어주네? 근데 어떤 택시는 그냥 열어주더라고요? 택시 안 열어줘. 늦은 밤에 술 취해갖고 저기까지 들어가세요 아저씨. 우리 저 단지에서 한참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왜 안 열려? 이씨 이거 왜 안 열어요? 왜 안 열리는 거야? 누가 나올까요? 택시 기사가 나올까요?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는데요? 아저씨 더 가보세요. 열리겠죠? 안 열려? 이런 어이씨.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내려야 되나? 저 조수석에 탄 분 보세요. 조수석에 신혼 입은 분이요. 이게 안 열린다고? 이런, 열려야 내 들어갈 거 아니야. 참, 이거.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폰 누를까요? 저 이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내릴 겁니다. 저 이제 내려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저 인터폰 눌러갖고,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입주민이에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 내렸습니다. 내려서, 바로 오픈! 바로 오픈! 힘도 좋다. 힘도 좋아. 예. 아이고, 예상외로 바로 오픈. 이야, 참.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는 또 문 열어주려 가네요. 이야. 참. 그래갖고 나중에요. 어떨 때는
그 누가 망가뜨렸는지 모르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찾으면요, 물어주면 되잖아. 예, 이런데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불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 거기서 튀어나와. 저걸 어떻게 피해? 여기서 튀어나오면 못 피하잖아요. 이거. 경찰이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다. 대인 접수 해줘라.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대인 접수 취소했어요. 근데 경찰관이 막 화를 내더래요. 대인 접수 해주라고. 대인 접수 물론 대인 접수 해줬다가 나중에 다 토해내. 부당이득 발언 청구하면 돼요. 100대 빵이죠. 근데 경찰이 원래는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해야 되는데 봐준다고. 진짜? 뭘 봐줘? 내 잘못이 없는 건데. 이분하고 대화 내용 좀 볼까요? 경찰 조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왜 대인 접수 취소했냐고. 사람 쳤으면 당신이 가해자야. 막 화를 내면서 다시 대인 접수하라고. 아이고. 이거 곧바로 그냥 즉결심판 청구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즉결심판 가려고 그랬어요. 범칙금 부과하려고 할 때 거부하고 저축결 보내주세요 해도 되고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이건 받아야 돼요. 받고 이의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스티커 받고 즉결심판 이의신청하는 경우 있어요. 둘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했나요? 범칙금이 부과됐는지는 말 안 했고요. 우편물만 받았습니다. 우편물. 공소권 없음일 거예요. 네, 공소권 없음. 경찰 조사관에게 벌점 범칙금 없이 끝나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발급받아 올려주세요. 조사관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는 범칙금이 있고 벌점도 있는데 최대한 배려해서 범칙금 없이 끝낸다. 뭘 배려를 해? 근데 잘못이 없는데 범칙금 부과하면 가서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으면 되는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안전운전 의무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는 건가요? 무단횡단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종합범에 들어있고 그리고 또 12대 중과실 아니라서 민사적인 부분이고 과실 부분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거.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리. 경찰서 온 거는 종합범에 가입돼서 공소권 없다고 한 거예요. 이거 민사로 가게 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거 불리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요 이렇게 하세요. 네, 경찰관한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고 위반 없으면 해달라고 그러세요. 네, 위반 없으면 먼저 올려드릴게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상 1명. 여기서 쭉 가고 있다가 청량역 환승주상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 사이로 퍽 튀어나왔다. 근데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부상 1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잘못 없으니까 위반 없으면 해달라. 위반 없이 바로 이런 거다. 이거 제가 알려드렸어요. 903-1. 경찰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하죠? 해달라고 그러세요. 다른 데 다 해줘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위반 없음으로. 위반 없음 부상 1명. 그럼 끝났죠? 예. 위반 없음 부상 1명 그러면 이게 마패처럼 딱 누가 뭐라 난 위반 없음이야. 그런데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왜 안 끝났어? 예. 변호사님.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서 위반 없음으로 변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상대가 이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직접 청구권 행사 안 돼요. 지불 보증해달래요. 보험사에서는 완전히 무혐의가 내 잘못이 없다는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불 보증해줬습니다. 나중에 법원 결과 나오면은 구상권 청구할 생각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말는데 법원에서 무슨 결과가 나와? 결과 이미 끝났어요. 위반 없음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위반 없으니까 안 해줘야 돼요. 그전에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치료비 대주고 나중에 잘못이 없으면 부당이득 발언 청구하거든요. 물론 저건요. 보험회사가 이제 아직까지 위반 없으니까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럼 치료비 대주고 나중에 위반 없으니까 도로 토해내세요. 좀 가불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저 보행자요.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요.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나아요. 그럼 건강보험은요. 과실 따지지 않고 자기 부담금 70 내지 80%만 내면 되잖아요. 20 내지 30%. 건강보험에서 7, 80% 대주잖아요. 입원했을 때가 80% 대주나요? 통원일 때가 70% 대주나요? 그럼 내가 내는 건 20, 30%예요. 자기 부담금, 본인 부담금.
그런데 저걸 갖다가 제발 나중에 나 토해내고 싶어요.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지불 보증해줬대요. 근데 지금 지불 보증하기 전에 몇 달 동안 저 사고가 지난 1월에 있었나요? 12월에 있었나요? 예. 그럼 그동안에 건강보험을 치료받았어요. 근데요, 지불 보증해줬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행자 그동안 건강보험을 치료받은 거 우리 보험사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고, 그리고 운전자에게는 연대보증 들어간다고.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그랬더니 해당 경찰서 직원과 통화하고 서류를 받았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다 차가 잘못이고,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서류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름이 수사자료 제공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내고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받았던 교통사고 사실 확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위반이 없음이었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공단에 보낸 서류에는 제가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적혀 있고요. 전방주실 태만형 과실로 이주진단 상해를 있겠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위반 없어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요, 위반 없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보내주세요. 위반 없음 되어 있는 거, 그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오리지널. 좀 가리지널.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경찰에 확인하라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경찰에서 어떤 서류인가요? 경찰에서 온 서류 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한테 교통사고 처리 결과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걔가 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사고 처리한 거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수사자료 제공서 이게 붙어 있어요. 수사자료 제공서 어떻게 돼 있을까요? 수사자료 제공서. 자, 피해자가 아까 그 무단횡단자 피해자예요. 무단횡단자 피해자. 그다음에 제명,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피조사자는 지난 1월 8일 아침에 승용차를 운전해서 피조사자가 이제 불박차 운전자예요. 여기를 지나다가 전방주실 태만형 과실로 차량 사이에서 거기에서 우측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나 도로 뛰어나오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딪히게 해서 2주간 치료를 있게 했다. 전방주실 태만형 과실로. 이거 마치 내가 잘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호호 참나. 전방주시 태만형 과실로. 그러니까 건강보험대에서 너 잘못 있잖아. 예. 그런데 불이건이다. 왜? 공소권 없음이니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공소권 없음, 불이건 결정했다. 그러니까 너는 종합보험에 가입돼서 공소권 없으지만 너는 여기 전방주 태만히 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는 나한테 자 우선 보험세다 청구할 거야. 너도 연대보증이니까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치겠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그럼 경찰서에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나 위반 없으니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이 이렇게 위반 없음 그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보냈는데도요. 경찰서랑 통화했고 근데 당신이 가해자라고 아까 써있던데? 그 당신 가해자야. 건강보험공단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냥 가해자인 줄 아는 거예요. 위반 없음이 뭔지도 몰라요. 예. 오늘 경찰서에 전화하니 제 사건 수사 담당자가 오늘은 쉬고 금요일에 출근한다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서에서 공단으로 보낸 수사자료 제공서를 위반 없음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왜 전방주시 태만이라 그래. 예, 위반 없음. 갑자기 뛰어들어서 사고 난 거다. 그래서 운전자는 위반 없습니다. 잘못 없다. 그렇게 했어야죠. 차대 사람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고 잘못된 그 관행 때문에. 마지막에 위반 없음 교통사고 사실하고만 있으면 제가 무죄라는 것이 이게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갖는 것이 궁금합니다. 완벽하죠.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그거 위반 없음이잖아요. 혹시라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를 가해자로 써놓은 이 수사자료 제공서가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이 불박사 보험사를 상대로 또는 질문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하면 거기 패소해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할 일이 바쁠 때 저거 법원에 소장 써내고 법원에 왔다 갔다 결국 패소되고 소송비용 물어주고 아이고 공단 돈 많으면 그런 거 소송비용 물어줘야 돼요. 불박사 보험사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하면은 그 건강보험공단 돈이 그냥 막 우리가 내는 그 건강보험료가 막 새 나가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이 잘못한 거예요?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건강보험공단도 보험사만큼이나 바보인 것 같네요. 예. 자, 알겠어요? 안 그래도, 건강보험공단, 교통조사관 통화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위반 없음 이게 운전자 잘못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그러나요? 예.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는 치료비 지불 보증해 줬나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담당 조사관이 일정이 변경돼서 오늘까지 휴무래. 내일 출근한대요. 우리 보험사에 대인 지불 보증, 네, 그거 제가 해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건강보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피해자 청구권, 직접 청구권이요. 그래서 지불 보증 해줬습니다. 건강보험단에서 대준 치료비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좀 오늘 오전에 좀 전화해 보세요. 내가 금방 통화했는데요. 전화로 계속 싸웠습니다. 결론은 경찰이 계속 수사자료 제공서 내용을 수정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걸 갖다 안 고쳐주면은 결국은 공단은 소송 걸 거고요. 나중에 공단 깨질 거고요. 하하, 쓸데없이.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가 그냥, 보험사, 불박차 변호사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하, 참나. 무단횡단 언급은 실수로 누락한 것 같다고 인정하기로 했는데, 아까 갑자기 뛰어들어 써있던데?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대요. 전방주시를 태만형 과실로 2주간 상해를 입게 했다. 이것도 안 지어준대요. 그럼 어쩌자고. 아이고, 경찰은 경찰대로 엉터리. 건강보험도 모르니까 그랬으니까 무조건 내가 소송. 경찰이 하는 말이 이런 수사자료는 수정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완강합니다. 잘못하면 고쳐야지. 아이고, 뭐 이런 경찰이 다 있나요? 이거 수정 안 해도 위반 없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 경찰청에 좀 높은 분들 이런 거 좀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제 과실 없는 걸로 끝나는 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은 오후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얼마인지 따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화했는데 경찰은 수사자료 제공서 절대 못 바꿔준답니다. 수정 불가. 사고 확인서 있으니까 그거 마패처럼 쓰래요. 아니, 여기는 위반 없어. 여긴 잘못 있음. 뭐가, 아파. 자, 공단에는 자기가 전화하겠다 그런다. 그거 전화할 필요 없이 수사자료 제공서에 이건 운전자 잘못 없음이라고 써서 보냈으면 됐잖아요. 건강보험공단 전화 통화했는데 치료비는 정확히는 안 알려주고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은. 뭐가 다행이야? 나한테 스트레스 주잖아요. 아니, 무단횡단 그 사람이 자기가 다치고 자기가 건강보험공단하는 거 그건 혼자 가다 넘어졌어도 건강보험을 할 수 있듯이 무단횡단하는 것도 일부러 자기가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면 자기가 일부러 다치려고 고의로 달려든 거 아니면 그러나 또 고의나 중대한 과실행 범죄 행위 아니면 그건 건강보험을 해주거든요. 건강보험을 해주고 끝냈어야지. 왜? 결국은 그 경찰이 보내준 수사자료 제공서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실비는 보험사랑 얘기한대요. 야, 건강보험공단 아까 그거 보험사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의 과실 비율 싸우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겁니까? 불박차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다 어떤 일이? 유도선에 따라서 우회전하는데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보이나 이게 2번상 불박차 잘못 있나요? 불박차는 트럭 같은데 불박차 지금 상대차가요. 불박차 포터트럭이에요. 정상적으로 돌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북 들어옵니다. 내가 앞을 보면 옆이 안 보일 수 있겠죠. 자, 우회전하는 4차로가 좀 더 우회전인데 갑자기 들어옵니다. 보일런지 안 보일런지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쭉 유도선 각자 지켜야 되죠. 각자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방음 브레이크 잡아봤지만은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1번 100대 빵이다. 상대측은 70대 30 주장한다는 것 같은데요. 2번 100대 빵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상대 70대 30 주장하죠? 저런 걸 70대 30 주장한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100대 빵이어야 되죠? 100대 빵입니다. 저걸 어떻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 어떻게 피해요? 이분께서 한문철TV 예전에 방송한 걸 많이 보셨대요. 많이 보시고 변호사님 예전에 이런 요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28163 판결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걸 요 사고에도 그대로 또 응용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기 아까 사진도 보면은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렇게 저 차가 들어오니까 밀리는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나 똑바로 하는데 저 차가 오니까 밀려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정선 지키는데 갑자기 툭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분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공부하신 그 내용,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련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불박차가 좌회전할 거예요. 자, 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둘 다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네, 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나 좌회전 들어가는데 흰색 쳐 보세요. 예. 아이고 꽝. 아하. 저 차가 유도선을 침범했어요. 유도선 침범에 날 때렸어요. 아마 저 차는 직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쭉 가는데 유도선이 있습니다. 저 흰색 차 뒤에서 오죠. 네, 정상적으로 나 유도선에 맞게 가는 거예요. 유도선에 맞게 가는데 유도선을 땅 때렸어요. 이 사고를 분심에서 85대 15라고 그랬어요. 네, 소심이 85대 15, 재심이 85대 15. 소송 갔어요. 1심에서 85대 15예요. 그 항소했어요. 예. 팩트빵이 돼야 되겠죠. 항소심에서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찰에서는 저 차 직진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요렇게, 예. 1차량이 좌회전 진행 중에 유도선을 넘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차를 빵 때렸다. 예, 좌회전을 저런 식으로 하네요. 나는 원래 좌회전을 좀 크게 돌아 그런 차들도 가끔 있나 봐요. 저 직진하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뭐 직진하다 그랬든지 좌회전을 크게 했더니 똑같죠. 만약에 저기가 직진 금지가 있으면은 지시 위반을 처벌하겠지만 그런 상황은 또 아니고, 하여튼 저 유도선 넘어서 빵 때린 거,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 항소심 판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한 5년 전에 판결한 건데요. 이거 같이 둘 다 동시 좌회전은 빵 때렸다. 이 사고에 대해서 분심에서 80대 15로 했다. 그런데 여기는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불박차가 좌회전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1차로 돌던 차가 빵 때렸다. 그럼 그 차가 직진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 차가 그 유도선 벗어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느냐? 미리 관심법이 없으면 모르지 않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그래서 전적이라는 얘기 뭐예요? 100대 빵이라는 얘기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때리나 앞에서 뚫어나 똑같죠. 네, 그래서 100대 빵이어야 되겠습니다. 사고 났나? 어떻게 된 거야? 보시죠. 사고 났네. 저 맞은편 차가 중앙선 침범한 것 같은데, 근데 꼈네. 저 빠루로 문을 열라 그래. 저 고통스러워해. 이런. 에헤. 근데 이 차가 중앙선 침범했네. 내 맞은편 차가. 그러니까 저 피해 차량은 오다가 급히 피하다가, 야, 이거. 저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와. 저 스키드 마크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자, 가서 저 뒤에 차들이 또 오나요? 이건 맞은편에서 오는 차네, 맞은편. 네. 편집을 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가보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저 112 신고하셨네? 그랬더니, 지금 이 동네가 어딘지 모른대요. 그 112 신고를 못하고 있대요. 그럼 제가 신고해드릴게요. 지금 출장 갔다 돌아오시는 길에서 이 동네 잘 알아요. 네, 제가 112 신고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12 신고도 못하고, 그냥 저 문만 어떻게 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112 신고하다 거기가 어딘가요?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골길에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112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지나간 차들한테 2차 사고 예방을 해서 수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안 되겠다. 저쪽에서 오는 차가 더 중요하지. 이쪽은 차들이 괜찮잖아. 저 건너편에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차를 갖다 후진시켜요. 119 신고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 저 뒤에다가 차를 댈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차를 저 뒤에다 대고, 예. 이제 그리고 비상등 켜놓고요. 그래야 뒤에서 오는 차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뒤에 오는 차들한테, 트렁크도 열어놔야죠. 트렁크 열어놔야, 옳지. 저기서 문제가 있다. 예, 비트박스 할 때 트렁크 열어야 되겠죠? 지금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으신 것 같아요. 왔네. 벌써 왔어요. 예, 119. 차가 2대니까 119 한 대 왔나요? 예, 저쪽으로 내셔야 되겠죠? 예. 또 한 대 온다. 또 한 대 와. 예. 지금 편집을 해서 중간에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저분께서 119 신고해서 정확히 위치 알려주고 그리고 119 네, 구급차 2대 왔어요. 2대 왔고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 또 교통정리까지 해주고 계신데요. 자, 네, 자, 차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시고 네, 옳지. 이쪽으로. 저분 아니었으면은 차들 그냥 다 지나가고 119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아이고, 예, 소방차, 구조차까지 왔네요. 자, 이제는 나도 이제 다 됐다. 이제 나 가도 되겠지? 예. 트렁크 닫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가도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현장을 떠나시네요. 예. 지금 올려주신 영상 자체가 3분 20초 분량입니다. 3분 20초 분량인데, 근데 중간에 좀 편집하시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얼마 만에, 근데 신고하고 얼마 만에 119가 구급차 출동했나요? 거기 메모가 안 돼 있는데요.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주에서 출장을 끝내고 복귀하던 중에 사고 난 차를 봤습니다. 근데 빠르로 상대편 문자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뛰어갔어요. 근데 119 신고했냐 부르니까 여기 어딘지 몰라서 길을 몰라서 신고를 할 수 없다. 그 문을 그 안쪽을 보니까 아저씨가 두 다리가 끼인 채 다리가 끼어갖고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하셔서 재빨리 119에 신고하고 제 차를 사고차량 뒤로 옮겨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들을 계속 수신으로 보냈습니다. 해당 도로가 운송 차량들이 많아서 위험한 곳인데요. 얼마 뒤에 119가 도착해서 구조할 수 있었고, 예, 그리고 네, 수신으로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119가 더 도착해서 저는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19 신고하고 구급차 출동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분께 제가 이분께 보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보내드려야겠다. 저게 지금 테슬라죠. 테슬라의 이제 빌트인 그 대시캠인데요. 저거는 마치 뭐 옛날 영화 보는 것처럼 느낌이 그래요. 사방향이라 좋긴 좋은데 좀 화각이 좀 좁은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거는 오디오가 없습니다. 저분께 하나 플러스 더 달 수 있도록 지네 시스템의 페달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 화질 좋습니다. 요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내드릴 수 있는 건 이거죠. 방광 모자, 그리고 둥근 모자도 있어요. 요거는 남성들이 좋아하시고, 이거는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십니다. 턱끈까지 있어갖고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고요. 예, 요 모자, 야구 모자 4개, 둥근 모자 4개, 그리고 조끼 2개, 방광 조끼 2개 더 보내드려야 되겠다. 혹시라도 밤에 저런 경우 봤으면은 뒤에서 오는 차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밤에는 트렁크 열어봤자 안 보이거든요. 밤에 저랬을 때는 거기다가 방광 망토를 딱 덮어주면은, 그리고 하나만 갖고 안 되겠죠. 저쪽에서도 미리 봐야 되겠죠. 판초우이까지 입쓰덕 입고 쓰고 덮자, 예, 그 세트에다가 모자는 4개. 야, 오늘 선물 많이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